자, 우선 국내 뉴스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검찰 결국 예고한 대로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했어요. 그렇죠. 네, 기소를 하면서 결국 어미준 검사가 이 조작 수사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기소를 했습니다.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뇌물도 얼마를 받았다. 이런 걸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검찰 윤석열의 정부에서 대법원 판결을 두 번씩이나 지금 연속해서 지금 무시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지금 이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역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거지만 네.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역시도 이미 이재명 대표는 자기네가 본인이 약 한 5천억이 넘게 공익 환수를 했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로 기소가 됐지만 대법원에 가서 결국은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사실이라고 인정됐죠. 5천억 공익 환수 주장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라고 냈는데 이번에 검찰은 그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가 공익 환수한 액수는 1,8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4,800억이 넘는 배임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이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기소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강제동원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더니 이번 건도 또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군요. 네. 그러면서 133억의 또 이 뇌물을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기업 후원금이에요. 성남시가 FC고 본인이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네, 광고비. 광고비입니다. 광고비 받은 것도 뇌물로 처리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 기소는 맹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에서도 아예 이 정치 탄압 기소로 규정하고 원래 이제 기소가 되면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제 당 규정이 있나 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유지 문제 없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이 다른 사건하고 묶어가지고 기소를 하기보다는 이제 대장동 사건하고 성남 FC 사건은 일단 불구속 기소를 한 거예요. 네. 사실은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486억이죠. 네.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기로 한 걸로 하고 해서 그 부분들은 이번에 이제 공소사실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지난 1년 반 동안 수사를 했지만 결국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4천억이 넘는 이익을 민간에다가 안겨줬다고 얘기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뭘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네. 근데 얻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얻는 게 없다고 얘기되고 있고 지금 8억을 또 따로 경선 자금으로 받았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경선 자금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재판정에서 돈은 사라졌는데 그 사람이 가져간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재판장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죠. 어쨌든 상식에 반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천억이 넘는 이익을 대장동 일당한테 이재명 대표가 몰아주었다고 얘기한다면 그로부터 받는 반대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검찰이 성남 FC 제3자 뇌물죄로 엮을 때 돈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이익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대장동 일당한테 대장동 개발에 대한 이익을 몰아줘서 얻는 정치적인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정치적인 이익조차도 없어요. 심지어 진짜 너무나 희한한 것은 유동규는 분명히 돈을 꽤 많이 받았어요. 유동규한테까지 전달된 거는 거의 지금 20억 가까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받은 돈들이 어떻게 쓰여진 데에 대해서는 수사를 전혀 안 해요. 진짜 안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 사람이 뇌물 수수를 했다는 것도 기소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도대체 이런 식의 불공정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진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검찰은 완전히 민낯을 드러냈다. 진짜 내가 죄 있어라 그러면 죄가 있는 것이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근데 여기서 저는 굉장히 또 재미난 점을 발견했는데 진짜 제대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들은
신발 상자를 갖고 챌린지를 다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더 탐사도 허재현 기자가 챌린지를 했고 저희 성수대로도 직접 제가 챌린지를 했고 불룩하게 튀어나오죠. 맞습니다. 경북도 챌린지를 하고 다 챌린지를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제 뇌물을 받아서 또 정치 자금 받아서 이재명 대표 측근들한테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재판에 직접 들어가서 그 본 사람이면 이제 유동규의 증언이 얼마나 지금 신빙성이 지금 없는 증언으로 지금 탄핵이 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이 언론에는 상당히 계속해서 뭐 이재명 대표의 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해서 핵심 증인들의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와서 마치 검찰의 공소유지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유죄 판결을 받고 낙마할 하는 것처럼 계속 그런 보도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요. 사실은 좀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팩트를 제대로 전하는 그런 뉴스나 방송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방송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재판정에 직접 간 사람들은 기사가 다릅니다. 네. 확실히. 일단 이번 대장동 성남 FC는 1년 반 동안 이게 기우제를 열심히 지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우제를 지냈는데도 그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검찰 이 법조 출입 기자들도 사실 당혹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비가 안 내리면 그 인공 강우라도 내리는 게 보통 검찰 이 법기술자들의 특징이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 인공 강우조차도 못했어요. 일체 비가 안 내렸어요. 그냥 마른 땅에서 그냥. 네. 먼지가 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당황했어, 사실. 네, 당황한 게 보여요. 야, 돈이 안 남았네. 1년 반 동안 털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명분으로 이재명 대표를 뭐 단순히 검찰에서 기소했다는 이유로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하겠습니까? 네. 아무리 말이 안 되죠. 이재명. 네.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전두환 비자금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범죄 수익 환수부에다가 배당을 하고 미납 추징금을 추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시민단체에도 고발도 했나 봐요. 네. 뭐 방해, 뭐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이런 등등의 이유로 네. 고발을 했습니다. 전우원 씨가 그 윤석열 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 이순자 씨를 비롯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환호를 했다. 더 이상 이제 추징은 안 당하겠구나.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긋지긋한 그 추징의 공포에서 벗어나겠구나라고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게 조금 아프지 않았을까. 네. 사실은 지금 안홍구 전 대구국세청장님이 저 범죄 수익 환수부한테 갔다 그러니까 아유 돈 찾기는 힘들다. 그래요? 저기는 거의 돈을 숨기는 곳이지 돈을 찾는 곳이 아니라고. 야, 그럼 뭐 저 전두환 가족들이 환호 자격을 했던 이유가 그렇죠. 또 다시 또 확인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이 여론에 따가운 논청을 의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무시할 수는 없다. 또 한 번의 쇼를 벌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범죄수익 환수부가 이제 구성이 되면 이제 검찰은 뭐 손가락 빨고 놀고 있더라도 저희 시민들이 함께 저희 더 탐사에서 돈이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두환의 은닉 재산을 찾는 그런 단서들을 찾아서 이 범죄 수익 환수부에다가 최대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뭐 아마도 더 탐사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소를 할까요? 수사를 열심히 해 갖고 가면은 그거를 정보를 유출해서 도망가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단서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죠. 명백한 추징의 근거 단서가 제공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 채 하면은 사실은 이제 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같은 이제 그 형사처벌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그 정영학 녹취록 보세요. 지금 또 뉴스타파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음성 녹취 그 파일 자체를 계속 사람들이 갖다가 방송을 만들 수 있게끔 계속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50억 클럽을 이제 수사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의 압박에 이제 정치 검찰들도 사실은 이제 조금 이대로 이렇게 마냥 모르쇠로 버티기는 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걸. 그리고 뭐 지금 본능적으로 또 이 윤석열 정권의 그 이 굴욕 외교, 그 대일 굴종 외교
이후에 지금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는 걸 보면서 벌써 눈치 빠른 검사들은 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소를 빨리 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괜히 계속 윤석열한테 주구장창 섰다가 나중에 괜히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순장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검사들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최소한 이 검찰 조직 내에서 10년, 20년을 보는 그런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조금 안전지대에 피신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 더 글로리 시즌2를 함께 보고 좀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욕망들은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검사들이라도 이 다른 욕망들을 불을 땡겨주기만 하고 그리고 검찰만 욕망이 있나요? 경찰도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에 더 불을 지펴주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욕망으로 서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탄핵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또 후문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사람들이 상당히 그 회자됐던 이야기 중 하나가 멍게 수입. 얘기 들으셨죠? 이거 진짜 멍게 수입 재개 요청을 일본이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촬영을 못하게 제지를 했다라는 일본 마이니치라는 언론사의 보도가 오늘 또 나와서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그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산 멍게 그 수입 요청에 대해서 윤석열이 발언한 게 더 기가 막혀요. 맞아요. 그 지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 대처를 피한 경향이 있다. 결국 저 얘기는 후쿠시마산 그 이 멍게 그 수입 지난 정부에서 정면 대처를 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본인은 정면으로 대처하겠다는 건데 정면으로 대처하겠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걸 뭐 수입을 계속해서 반대하겠다는 얘기를 뉘앙스로 들리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저거는 그죠? 열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 좀 멍게가 사실 일본에서 생산되는 것의 한 80%를 우리가 수입했어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본은 멍게를 그렇게 즐기는 그런 식습관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70%로 기사에는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멍게 마니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멍게가 사실상 이게 물이잖아요. 살은 살이지만 이 안에 가득한 이 육즙을 갖다가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게 탁 살을 갖다 씹을 때 입안에 퍼지는 그 향과 그리고 그 바다의 그 맛 이걸 즐기는 건데 그러니까 더더욱 이 멍게 딱 했을 때 멍게를 아시는 분들은 이건 물이 깨끗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이게 일본의 그 낚시질에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걸려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낚시질에 걸려든 걸 이제 간파했었던 이제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영상 촬영을 제지한 거죠. 제지한 거죠. 그런데 거기 있었던 일본 그 뭐 전문위원인가 이 사람은 이게 좀 그 재계에 긍정적인 것처럼 들리더라. 누가 들어도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이 된 거예요. 이게 뭐 수산 당국자나 뭐 이런 그 실무 회담에서 나온 얘기 아니고 정상회담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거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대통령실은 워딩을 이렇게 정리한 것 같아요. 정식 의제가 아니다. 정식 의제는 다뤄진 적이 없다. 아니면 멍게는 없었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정식 의제인지 그냥 이렇게 비공식적이지만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지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갖고 어떤 약속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이게 정식 의제든 아니든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한마디로 이제 속된 표현으로 이제 호구가 된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그 자신들이 이제 원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찔러만 하면 일본이 원하는 답변을 해주는. 그렇죠. 호구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이란 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과 한국의 이제 의원연맹이 있나 봐요. 거기에 있는 일본 측 회장이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자기네들이 민원으로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대통령이 저런 대답을 했다라는 것은 저게 계속 이제 끌려다닐 공산이 이제 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저게 사실이 아니면은 일본 마이니치 신문을 상대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제 이틀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만은 독도 위안부 진실 공방 그것도 나흘 만에 일본 언론 왜곡 보도 유감이라는 말로만 끝냈어요.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에 뭐 전용기 탑승 거부에 온갖 탄압을 다 일삼으면서 그래서 국무부가 미 네. 국무부가 네. 그거를 폭력과 괴롭힘이라고 적기까지 했죠. 네, 적었다가 뭐 지웠다가 그러는데 아무튼 그 언론 탄압을 했던 사례로 인권 탄압을 했던 사례로 그냥 기록에 딱 남아버렸어요. 그런데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아니 항의도 아니고 유감이다. 유감. 네, 아주 젠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한일 의원 연맹의 한국 측 의장이 있습니다. 네. 정진석입니다. 네, 정진석 뭐라 그랬죠? 식민지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라. 일본이 마음을 확 열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이 와중에 또 더 탐사에서 어제 이제 저희가 보도를 언급을 했었죠. 미디어 오늘이 오늘 중앙일보의 정정 보도 사례 어제 저희가 언급했었죠. 네. 오병상의 오병상 기자의 칼럼에 대해서 언급을 우리가 잠깐 인용을 했었는데 미디어 오늘이 이 정정 보도 사례를 이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가짜 뉴스 문제를 지적한 칼럼이 오히려 가짜 뉴스가 된 사례. 그렇죠. 네. 아, 통쾌한 승리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제 정정 보도 청구를 하고 있는데 TV조선에서 이 한동훈 장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반론 보도문을 홈페이지 하단에 고정글로 지금 게시를 해놓고 있는 것도 조금 전에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TV조선 요즘 뭐 방통위에서 뭐 큰 소리 떵떵 치고 있죠. 방통위원장을 뭐 구속시킬 수도 있는 그런 TV조선인데 반론 보도문 이것도 뭐 거의 억지로 그냥 실은 거예요. 네. 네, 어쨌든 뭐 TV조선을 비롯해서 청담 게이트를 가짜 뉴스로 그 낙인 찍고 또 한동훈 장관 쪽에 아마 그 얘기만을 믿고 저희 더 탐사를 뭐 폄하했었던 이런 언론들이 요즘은 한동훈 장관을 굉장히 원망하고 싶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이렇게 밀어주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그렇죠. 더 탐사로부터 거꾸로 이렇게 정정 반론 보도 요청을 받게 만드는. 네. 무려 지금 4개월이 지났잖아요. 네. 예. 4개월이 지났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 잘하는 법기술 하나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이거 계속 더 탐사한테 계속 이렇게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조중동을 비롯한 이런 극우 언론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을 거예요. 예. 많이 접었을 것 같아요. 네.